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S가 역시 RD의 सब셋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S의 클로저 라는 거를 정의를 하려고요. 얘는 다음처럼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클로저 오브 S, 인테리어 오브 S처럼 CLS라고 씁니다. 근데 얘는 너무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라 훨씬 더 줄여서 씁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떻게 쓰냐면 S의 이렇게 위에 밑줄을 쭉 그어가지고 S의 클로저 라고 우리가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 개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왼쪽으로도 쓰고 오른쪽으로도 가끔씩 쓸 겁니다. 두 표현이 다 익숙해져야 되니까. 근데 주로 우리가 오른쪽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얘를 다음처럼 정의할 겁니다. S랑 the set of all limit point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나면 얘는 앞에서 우리의 노테이션으로 따르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S랑 S의 리미트 포인트들의 모임, 즉 S 프라임이라고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거 한글로 좋은 용어가 없어요. 그냥 클로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이게 클로저가 뭐냐면 그 집합이 있으면 그 집합을 바깥에서 이렇게 싸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은 이제부터 얘기할 여러 가지 예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용어는 그 책을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용어입니다. PF4라 그래요. 그래서 써놓고 나니까 저도 되게 안 익숙한 용어네요. 이게 클로즈드 집합을 우리가 폐집합, 닫힌 집합 대신에 닫힐 폐자 써가지고 폐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픈셋은 개집합이고요. 그래서 닫힌 집합인데, 그러니까 집합은 닫혀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닫힌 집합으로 만들고 위에서 싸라, 보자기처럼 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예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행히 얘는 되게 간단합니다. 먼저 S가 뭐 다양하니까 예제들을 쭉 써보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클로저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뭔가 정의는 이렇게 되게 거창하게 써놨는데 사실 정의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니지. 정의는 엄청 중요한 건데 이 클로저라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S랑 리미트 포인트들을 덧붙인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S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 때 우리가 리미트 포인트 어떻게 구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리미트 포인트는, 자, 얘가 있으면 리미트 포인트는 뭐였냐면 0,1이었어요. 우리가 수직선에서 보면 2는 반지름 일자리 디스크 혹은 볼을 생각을 하면 그 안에 2 말고 다른 S의 원소가 없으니까 탈락. 0부터 1까지는 다 리미트 포인트 오브 S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뭐냐면 S의 클로저는 0,1에서 2를 포함한 이런 집합인 거예요. 아래도 봐봅시다. 얘는 뭐였냐면 S'이 0이라는 싱글턴이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S의 클로저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0이랑 S, S라는 원래 집합이랑 리미트 포인트를 합쳐놓은 집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얘는 어떤 점을 선택하더라도 그 점에서 반지름이 되게 작은 원을 생각을 하면은 자기 자신 말고는 S의 원소를 포함할 수가 없으니까 얘는 공집합이네요. 따라서 S 클로저는 자기 자신이다, S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아까 S 프라임이, 즉 S의 리미트 포인트들의 모임이
0부터 1 사이의 모든 실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S의 클로저는 S랑 S'의 유니온. 근데 S'이 더 스트릭트하게 크네요. 그래서 그냥 S'을 써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S'이랑 S의 유니온이에요. 자, 얘는 그림을 보면 이거 그림 보면은 이제 우리 쉽습니다. 여기 X가 있고요. 여기서 반지름이 R보다 작은 디스크를 그리고 그 디스크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S라는 점이 있을 때, S라는 이 원소가 있을 때 바깥에 있는 점은 당연히 리미트 포인트가 아니고 바깥에 있는 원소는 리미트 포인트가 될 수가 없고, 이 리미트 포인트 안에 있는 원소 혹은 이 경계에 있는 원소는 리미트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S의 클로저는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 경계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 경우는 운이 되게 좋아가지고 S'이 S보다 컸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S'이랑 S는 관계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S랑 S'이 교집합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간단한 예들이 사실 예제 같은 것들은 되게 간단하긴 한데 이런 간단한 예들로부터 되게 복잡해 보이는 정리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살아나니까 간단한 예제지만 한번 봐보기를 권장합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몇 가지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S가 R에 있는 부분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냥 이제까지 늘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 클로즈 오브 S는 어떤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클로즈드 셋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인테리어는 오픈 셋이었습니다. 클로저는 클로즈드 셋이에요. 인테리어 오브 S는 S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었습니다. 클로즈 오브 S는 S를 포함하는 집합이에요. 얘의 차이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거 한번 증명을 해보죠. 이거 어떻게 보이냐? 얘가 클로즈 셋이라는 거 보일 때 우리 뭐 몇 가지를 했지만 그냥 정의대로 증명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S의 클로저의 여집합이 오픈이라는 사실을 보이고 싶어요. 이 얘기는 X라는 원소를 S의 클로저의 여집합에 들어있다고 합시다. 즉 S의 클로저에 안 들어있다고 합시다. 해야 되는 일은 여기에 스몰 레이보드를 잡아서 걔가 S의 클로저의 컴플리먼트 안에 쏙 들어가야 돼요. 오프닝을 보이는 거니까 S 클로저의 이 집합 S 클로저의 컴플리먼트가 오픈이라는 걸 보여야 되니까 이 안에 있는 점은 스몰 레이보드가 R 볼이 이 안에 통째로 다시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 안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R이 있어가지고 BR X가 S의 컴플리먼트 안에 들어있다. 우리 아직 보인 게 아니에요. 얘를 보이면 그러면 얘가 오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명제를 보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Y가 이 BRX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S를 R 마이너스 Y 마이너스 S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뭐지?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S가 있고 S의 클로저가 있습니다. 우리가 X를 여기서 택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잠깐만. 자, 제가 잠깐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자, 얘는 잠깐 잊어버리고 이 위에 있는 게 바로 맞으니까 얘는 다르게 써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x가 S의 컴플리먼트 안에 안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S의 컴플리먼트가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S의 클로저가 S랑 S의 리밋 포인트들의 합집합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이가 안 들어있으면 X는 리밋 포인트가 아니에요. 따라서 리미트 포인트가 아니니까 어떤 R이 있어가지고 BRX에서 X를 뺀 원소랑 S의 인터섹션이 공집합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은 얘기죠. 따라서 X는 이미 S 안에 안 들어있었으니까 BRX가 S의 컴플리먼트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른쪽 그림에서는 우선 반지름이 R인 이런 볼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S 컴플리먼트 안에 안 들어있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도 다 S의 컴플리먼트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S가 있고 S에 안 들어가는 X라는 원소가 있었는데 이 안에 있는 Y를 한번 택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Y를 우리가 BR X에 들어있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X에서 Y로의 거리가 있고 여기 남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는 거리는 뭐냐면 우리가 전체 R에서 X와 Y의 거리를 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얘는 양수니까 아까 쓰다가 잘못 썼던 것처럼 X-Y를 R에서 뺀 이 숫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저 그림에서 보면 이 X에서 이 경계까지의 X에서 Y까지의 거리를 빼고 Y에서 이 경계까지의 거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저 BSY라는 이 집합은 그래서 Y 센터에 S 볼을 생각을 하면 생긴 게 이렇게 녹색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안에 쏙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BRX가 S의 컴플리먼트 안에 있었으니까 따라서 BSY도 S의 컴플리먼트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Y에 어떤 작은 오픈볼을 택하면 걔가 S의 컴플리먼트 안에 쏙 들어가. 즉 S랑 전혀 안 만나는 겁니다. 따라서 Y는 역시 마찬가지로 리미트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따라서 Y는 전부 S에도 안 들어있고 S의 리미트 포인트도 아니니까 S 클로저의 컴플리먼트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돌아오긴 했는데 우리가 보인 건 이겁니다. X가 S 방 안에 안 들어간다고 하자. 그러면 우선 이런 R이 존재했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 Y는 S의 컴플리먼트 안에도 역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결론 이 BRX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S 컴플리먼트 안에 쏙 들어가 있었으니까 S 클로저의 컴플리먼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결론 S 컴플리먼트가 클로즈드다. 컴플리먼트가 오픈이다. 따라서 우리의 결론 S의 컴플리먼트가 클로즈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로저가 클로즈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당연해 보이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말이 꼬이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인 게 인테리어는 오픈이고 클로저는 클로즈 셋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것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사실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로 그냥 되게 당연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실들을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써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테리어 오브 S랑 S의 관계는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운이 좋아서 같을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고요. 이런 거 찾으라는 예를 이번 주 숙제로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자, 얘고요. 얘는 클로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한 얘기죠. 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의 클로저도 B 클로저의 부분집합입니다. 이거 왜 그런가요? 우리 아까 여러분에게 해보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의 리미트 포인트가 B의 리미트 포인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A, B 원래 대소관계가 있고 A의 리미트 포인트 B도, 그러니까 A 프라임도 B 프라임의 부분집합이니까 합집합하면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 또 이무의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이 RD에서 S의 클로저를 뺀 집합을 생각을 하면 얘는 오픈셋입니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왜? S의 클로저가 클로즈드니까 그걸 뺀 집합은 오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A 인터섹션 B, 이거 비슷한 거를 우리가 인테리어를 다룰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얘는 A의 클로저 인터섹션 B의 클로저,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예제 같은 거는 되게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런 것, A가 0,1이고 B가 1,2인 것,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인터섹션 MT니까 왼쪽은 MT 셋이죠. A의 클로저는 0,1의 클로즈드 인터벌, B의 클로저는 1,2의 클로즈드 인터벌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1이라는 싱글턴입니다. 1이라는 한점 집합이에요. 그래서 둘이 일반적으로 같진 않습니다. 자, 또 당연한 얘기들 몇 가지만 해봅시다. S가 RD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S가 클로즈드일 필요충분 조건은 S랑 S의 클로저랑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당연해 보이지만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S가 S 클로저랑 같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보인 게 S의 클로저가 클로즈드 셋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S의 클로저가 클로즈드 셋이니까 S 자체도 클로즈드 셋이겠네. 왜? S의 클로저는 항상 클로즈드, S가 클로즈든 클로즈드가 아니든 상관없이 항상 클로즈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가는 쪽은? 자, 우리가 S의 클로저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S가 클로즈드일 필요충분 조건이 S가 모든 리미트 포인트들을 다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S가 클로즈드이기 때문에 S의 리미트 포인트들의 집합은 S의 부분집합이다. 즉 S가 모든 리미트 포인트 오브 S를 다 포함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S의 클로저는 정의에 의해서 S랑 S의 리미트 포인트들의 합집합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물론 S보다는 S의 클로저가 항상 크니까 따라서 S랑 S의 클로저는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맞죠? 한쪽 방향 보였고 반대쪽 방향 항상 되는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간단한 얘기 하나만 해봅시다. 클로저에 관한 것. 우리가 물론 이제 얘는 추상적으로 우리가 뭔가 다른 명제들을 증명할 때는 되게 많이 쓰이고 실제로
저 리미트 포인트들을 포함한다는 개념이 직관적으로는 훨씬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클로저의 본질적인 개념에 가까워지는 명제니까 한번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물론 증명도는 간단합니다. S가 역시 R의 부분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 세 집합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S 클로저랑 S를 포함하는 집합 중에 가장 작은 클로즈드 셋. 얘를 편의상 B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S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클로즈드 셋. 이거랑 S를 포함하는 클로즈드 셋들의 인터섹션. 얘는 C라고 합시다. 예, 이 세 가지 집합이 전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증명할 때 쓰이니까 B, C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세 집합이 완전히 같은 집합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한글로 한글이 아니죠. 한자용어로 번역할 때 일본식 한자용어로 번역할 때 페포라는 표현을 썼는지 이제 좀 알겠네요. S를 포함하는 클로즈 셋 중에 제일 작은 걸 고르면 그게 아까 우리가 S랑 S의 리미트 포인트들의 모임으로 S의 클로저를 정의한 거랑 완전히 같은 개념이다 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증명 간단하니까 간단한데 조금 생각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뭐 S의 클로저랑 B랑 같다는 거 보이고 뭐 BC 같다는 거 보이는 거는 쉬우니까 생략하도록 합시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저렇게 쓴 것처럼 B를 스몰리스트 클로즈드 셋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뭐냐? S의 클로저랑 B랑 같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B가 S 클로저에 포함된다. 그리고 S 클로저가 역시 B에도 포함된다. 두 가지를 다 보여야 됩니다. 하나부터 보여보죠. 뭐 첫 번째, 우선 S가 B를 포함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왜? B가 정의에 의해서 S를 포함하는 클로즈드 셋 중에 제일 작은 것이었으니까 그것도 S는 포함하긴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A가 B에 포함되면 A의 클로저도 B의 클로저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쪽 방향이 증명이 됐습니다. B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얘는 B랑 똑같습니다. 왜? B는 클로즈드 셋이기 때문에 클로저랑 자기 자신이랑 같으니까. 자, 반대편 방향만 보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S 클로저가 클로즈드 셋이잖아요. 이걸 보였으니까. 물론 얘는 클로즈드 셋이고 당연히 정의에 의해서 S는 포함을 하는 거죠. S랑 S 프라임의 유니온이니까. 그리고 B가 그런 것 중에 제일 작은 거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B가 제일 작은 거니까 S의 클로즈 안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런가?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S의 클로저가 클로즈 셋이에요. S를 포함해. 근데 우리가 이 명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S를 포함하는 클로즈드 셋 중에 가장 작은 걸 B라고 놨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B는 정의에 의해서 제일 작은 놈이니까 S의 클로저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쪽 방향 보였고 다른 쪽 방향 보였으니까 우리가 둘이 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S의 클로저랑 C랑 같다는 것도 보일 수 있고요. 아니면 B랑 C가 같다는 것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얘는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증명 자체는 간단한데 이 증명
뭐 증명을 이제 시도해 보다가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얘를 한번 생각은 해보라고 숙제 문제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보고 이제 숙제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제가 답을 올려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꼭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들에 따름 정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간단하게 증명이 되는 거라서 증명을 생략하겠습니다. S가 근데 이제 X가 S의 클로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필요충분 조건을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얘기를 몇 가지 동시 조건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임의 안에 대해서 어떤 y가 존재해서 x랑 y의 거리가 r보다 작을 것. 어? 어? 리미트 포인트 정의랑 거의 같은데 더 간단해졌습니다. 뭐가 간단해졌냐면 여기서는 y가 x랑 같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건이네. 그래서 이 조건을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봐봐요. 여기 x가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왼쪽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x가 s의 원소거나 s 프라임의 원소잖아요. s의 원소면 y를 x로 잡아버리면 왼쪽 조건이 만족합니다. 리미트 포인트면, 즉 s 프라임의 원소면 정의에 의해서 이런 거 잡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더 좁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x랑 다른 y까지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 코로렐에서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른쪽이면 왼쪽이 된다를 증명을 해야겠죠. 이것도 거의 당연한 얘기인데 y를 x랑 전부 다 다르게 잡을 수가 있었다고 합시다. 전부 다 다르게 잡으면 그러면 리미트 포인트고요. 어떤 r에 대해서는 x 하나만 있으면 그러면 s에 있는 원소가 되니까 s에 있거나 s의 리미트 포인트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따름 정리를 우리가 간단하게 말로 증명을 했습니다. 역시 얘도 방금 제가 얘기한 게 증명이긴 하지만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그 되게 당연해 보이는 명제를 쓰는 연습을 자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숙제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그것 근데 이제 그 여기 4단원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한에 대해서도 열심히 증명을 했지만 나중에 그 정리들의 증명들을 다 기억하지 않고 있더라도, 물론 시험 볼 때는 기억을 해야 되지만 기억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 다음 과목들에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위상적 성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엄밀하게 한번 증명을 해보고 얘가 되나를 잘 써보는 연습을 꼭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그 RD에서의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RD에서의 진짜 좀 희한하게 생긴 위상적 성질들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